교통사고로 중증 환자들, 부상 정도가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이제 소송을 하게 됐을 때 신체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. 신체 감정이라는 것은 환자 상태에 대한 장애 평가를 받아서 그 장애 평가를 결과 가지고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. 자, 신체 감정은 법원에서 대학병원을 지정해서 감정병원의 의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, 신체 감정을 잘 받기 위한 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신체 감정을 한다는 것은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, 소송에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기 중요하겠죠. 과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선정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됩니다. 이것이 우선 중요하겠죠. 자, 그럼 일단 이제 소송을 진행했단 말입니다. 법원에서 정해준 대학병원에서 감정의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. 이 감정의사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피해자 측에 좀 유리한 성향일 경우도 있을 수 있고, 또 객관적인 공정한 평가를 하는 경우 보험사 측에 조금 유리한 평가를 하는 그런 성향의 의사들이 있습니다. 감정의사의 성향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신체 감정이 감정병원의 감정의사가 감정할 때 주로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병원에서 수술도 여러 번 해서 기록이 방대합니다. 그 의료 기록을 전부 다 사실 제출해도 다 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입니다. 자, 그렇다 보면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 환자 상태 기록에 대한 부분을 잘 요약해서 장애 부분이라든지 기항증 부분이라든지 또는 개환자는 개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환자에 대한 유리한 정보를 잘 요약해서 보고서 형태로 해서 감정의사한테 제출하는 것이 유일합니다. 원고 대리인, 피해자 측에 선임한 대리인이 그냥 감정할 때 입히만 하고 상대 측에서는 이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하는 상태에서 그냥 하게 되면은 감정의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제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한 번 감정 결과가 나오면은 이것은 감정에 대한 부분이 다시 수정이라든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감정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. 감정할 때 미리 사전에 잘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을 감정의사는 다 보질 않습니다. 현 상태에 대한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검사를 해서 그걸 통해서 감정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정할 때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잘 요약해서 보고서 형태를 잘 제출해서 감정을 하는 것,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결국은 피해자가 소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적어도 우리 쪽에 강점이 있고 이런 교통사고의 전문 사건들을 많이 다뤄본 이런 전문 변호사 선택을 잘 해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? 자, 이번 시간에는 신체 감정에 있어서 감정을 잘 받기 위한 팁, 주의할 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